자, 그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인데 이 원자 구조에 의해서 결국은 전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거니까 원자 구조부터 보자고.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여기서 플러스 띄기 하는 거 양성자라는 거는 뭐 여러분 봤을 거고. 다음에 전자가 있는데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있지. 빈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자가 꼭 움직여야 돼. 움직이면 빈 공간이 유지가 되는데 이걸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경우가 있었지. 너무 큰 중력으로 잡아당기다 보면 저걸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돼 버리잖아. 그때 이제 중성절벽이 되면서 초신속 폭발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했어. 자, 여기서는 이제 속박된 전자랑 자유전자 이 두 개를 구별하려고 이 내용을 넣은 거거든. 전자가 핵 주변을 돌고 있을 때는 속박됐다 그래. 여기 주변에만 있는 거야. 근데 자유전자는 딴 데도 갈 수 있는 상태를 자유전자라고 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볼게. 지금 보면은 뭐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알루미늄 금속 원자지. 알루미늄 원자, 또 다른 알루미늄 원자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칠게. 지금 알루미늄 원자번호 몇 번이야? 한참 세고 있니? 13번.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전자가 13개씩 있다고. 빨간색 알루미늄이 갖고 있는 전자 13개는 이 빨간색 주변에서만 돌고 있는 거야. 일로 못 가. 또 초록색 주변의 전자들은 여기 주변에서만 돌고 있는 거지 일로 못 가. 그 상태를 속박된 전자라고 한다고. 근데 얘는 지금 원자 상태지 결합한 금속 상태는 아니야. 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옥텟 규칙이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비활성기체 전자 배치를 따라가야 돼. 알루미늄은 전자 몇 개 버리는데? 3개. 그럼 전자 3개를 버리고 얘가 3 플러스가 될 거야. 얘도 3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3개를 버리고 얘도 3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3개를 버린다고. 이렇게 버려진 전자들은 자유전자가 돼. 즉 예를 들어서 요 전자는 원래는 이 안에서만 돌고 돌던 거지. 근데 이렇게 자유로워지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럼 이 자유전자들이 움직이면서 금속 양이온들을 묶어주고 있는 상태가 금속 결합의 원리인 거야. 금속이 묶여 있을 수 있는 원리. 알겠니? 이때 요것들을 자유전자라고 보고, 아직 여기 있는 첫 번째 껍질 전자랑 두 번째 껍질 전자는 이 안에 있지? 그런 거는 속박된 전자라는 표현을 쓰더라 이거지. 결론, 자유전자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은 이게 자유자재로 지 멋대로 움직이고 있거든. 누구는 일로 가고 누구는 일로 가고 막 지 멋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게 되면 얘는 전자니까 왼쪽 방향으로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해. 요렇게. 이 상태로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니? 자, 전류가 흐르기 위한 원리 한번 설명해 줄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보통 전지를 이용해서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요렇게 배치를 하잖아? 이렇게 배치된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흐르는 원리가 이 마이너스 극 쪽에서 전자를 생성해서 뱉어.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 야! 눈 떠! 일어서 뭐. 얘가 전자를 일어서 전자를 일어서 전선 안으로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한 칸씩 에블바리 밀리겠지. 그 밀리는 과정에서 여기서는 그 전자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 얘는 전자를 잃는 화학 반응, 얘는 전자를 얻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럼 얘가 한 개 뱉어줄 때마다 얘가 한 개를 흡수를 해주면은 한 칸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전기적 흐름, 전류가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전기적인 흐름 원리는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쪽에서 전자를 생산, 플러스에서 전자를 소비. 알겠니? 너 자꾸 졸지 말고 설명 잘 들어. 그 속박된 전자는 그 핵과의 전기력에 의해서 속박되는 거고, 자유전자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이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나타날 수 있다.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체크해. 전기 전도성. 요것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게 된다. 됐어요. 밑에 보면 이 자유전자의 이동에 따라서 물질 종류를 3개로 나눴어.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 부도체는 안 통하는 물질, 반도체는 범안 통하는 물질 이렇게 할까? 도체 보시면 특징에다가 밑줄 그어볼래? 여기 자유전자가 매우 많다. 자유전자가 많으니까 극을 걸어줬을 때 그 극을 향해서 이동할 수가 있다고. 전기전도성이 높은 거죠? 거기에 대한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금속들, 금, 은, 철, 구리, 알루미늄 이런 애들은 자유전자가 풍부해갖고 전기가 잘 흐른다. 이때
너 요런 표현 들어봤냐? 그 예전에 오메 법칙이라고 해서 중2 때 나와.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게 I는 R분의 V다 이런 식이 있거든? 들어본 적 있어 없어? I는 R분의 V. 이거 해석부터 해볼게. 네. 전류는 전압이 세면 잘 흐른다 그 뜻이지. 뒤에서 세게 밀어주면 잘 흘러요 라는 뜻이 이 분자에 가 있는 거야 전압이. R은 저항이지.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못 흘러요 라고 하는 게 오메 법칙의 의미야. 그러니까 저항이 크면 잘 못 흐르고 뒤에서 밀어주는 전압이 크면 잘 흐른다라고 하는 게 오메 법칙이라고. 알겠어? 자, 이때 요걸 기억해야 돼. 전류가 잘 흐른다와 동의어가 저항이 작다야. 저항이 작다가 전류 잘 흐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전기 전도성이 높다라고 하는 말을 저항이 작다라고 표현한 거야. 오메 법칙으로 표현한 거지 이게. 전기가 잘 흐른다는 거는 저항이 작다를 의미한다. 그럼 오른쪽에 부도체 보시면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고 돼 있어. 거의 없지 아예 없진 않거든. 거의 없다 보니까 전기가 잘 안 흘러요. 매우 높은 전압이면 흐를 수 있어. 네가 고무장갑 끼면 고무장갑은 기본적으로 전기가 안 흐르거든. 근데 고무장갑 끼고서 고압 송전선 잡으면 당연히 감전되지. 뭔 소리지 알아? 아예 안 되는 거 세상에 없어. 예를 들면 공기조차도 전기가 통할 수 있어. 지금 전기 통해 안 통해 여기? 여기가 통하면 저기서부터 전류가 흘러가고 내가 감전되겠지. 안 그래? 공기는 기본적으로 전기가 안 통하지 않아? 근데 매우 높은 전압이면 전기가 통한다니까? 번개! 전기 통할 수 있다고. 높은 전압이면은 이런 부도처라도 전기 통할 수 있다고. 만능이 아니야. 무적이 아니야. 알겠지? 응? 기체로 채워진 공간까지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있는 게 전기야. 전압이 높으면. 여기 보면 전기 전도성이 낮다고 해놨지 없다고는 안 했잖아. 그치? 여기 보면 낮다의 의미가 저항이 크다랑 같은 말이야. 저항이 크다. 전기 저항이 크다 같은 말. 거기에 대한 예로 고무, 유리, 나무, 플라스틱인데 고압 송전선에서는 이것도 의미 없더라. 그 고압 송전선에서 스파크 튀어나온 거 혹시 본 적 있냐? 이렇게 튀어나오잖아. 서에서부터. 겁나 무섭다. 송전선은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냐고? 목숨 걸고 고치지. 목숨 걸고 고치지. 그 전기가 통할 조건이 내가 그냥 매달린다고 해서 안 통해. 내가 매달리는 과정에서 공중에 뜬 상태에서 고압 송전선을 자꾸 매달리지? 그럼 전기에 감전 안 돼. 참새 마냥. 이게 어떻게 됐을 때? 땅이랑 연결돼 있을 때 통해. 땅이랑 연결돼 내가 전선 역할을 하면 나를 통해서 흘러서 땅으로 가버린다고. 내가 땅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어. 참새 마냥. 참새가 거기 앉았다고 감전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땅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감전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랑 연결돼 있으면 안 돼. 내가 그 어떤 연결 통로가 되는 상황이면 내가 가는 거야. 내가 전선이 되면서 가는 거야. 내가 연결된 통로가 아니면 돼. 공중에 매달린 상태에서 만약에 참새 마냥 붙잡고 있으면 감전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한테 해보지는 마. 이런 사람들한테 괜히 해보지 마세요. 내가 지하철에서 점프해서 저 선을 잡으면 감전이 안 될까? 그 정도까지 스파크 튀면서 흘러. 그 정도 수준이면 스파크 터서 흐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차야. 송전선이야. 점프해서 딱 매달려서 이렇게. 딱 매달리면 다리가 분명히 떴거든. 근데 스파크가 이렇게 튀면서 너가 전선 된다니까. 하지 말라고.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 거야. 사다리 같은 거 올라가가지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사다리가 전선 역할을 하니까 바닥이라 임마. 네 몸 타고 사다리 타고 땅으로 가는 거야. 주님 얼굴을 빨리 뵙는 방법. 하지 마. 실제로 그 지하철 고압 송전선을 잡으면 바로 감전돼. 그걸 잡기 위해서 내가 기차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 기차를 통해서 흐른다고. 그래서 감전돼서 죽은 애가 있어. 기차에 올라가서 하다가 학생들 둘이 장난친다고 그 기차를 주차해 놓는 또 라인이 있거든 따로. 그 안에 몰래 기어 들어갔다가 위에 선로에 있는 송전선을 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잡고서 감전돼서 죽었어. 감전이 딱 되면은 네 힘으로 못 뛰어.
이 전기적인 힘이 근육한테는 무조건 수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수축으로 그 전압에서 나는 계속 이걸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네 몸의 수분이 다 증발할 때까지. 시커멓게 타서 죽어요. 그걸 놓을 수 있을 때가 언제야? 네 수분이 다 날라가요. 시커멓게 타면. 그때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자, 그럼 반도체는 특정 조건에서 자유전자가 생긴다고 돼 있지. 특정 조건에서 자유전자가 생긴다고 돼 있는데 이 특정 조건이 언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특정 조건이라고 하는 게 밑에 보세요. 빛 또는 열 또는 특정 불순물 첨가한다 돼 있고 불순물 한 번쯤 들어봤나?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만들 때 불순물 넣는 거 그것도 있고 또 압력도 돼요. 압력을 가해도 뭐 이 자유전자가 늘어날 수도 있어. 이런 기타 등등들. 이러한 특정 조건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추가된다. 이거 반도체 특징이 제일 흔한 게 열이야. 온도가 높아질수록 자유전자가 많아지면서 전기가 잘 통해. 그런 애들이 이제 반도체 특징. 재료, 이 반도체 재료는 꼭 외워놓으세요. 규소와 정화륨이라는 거. 반도체 재료. 규소 반도체. 다음 도체 부도체에서 전자의 움직임인데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어 다 속박되어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움직임이 거의 없고요. 도체 같은 경우 자유전자가 풍부하다 보니까 플러스극으로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거 볼 거야. 전압이 안 걸리면 어떻게 움직인다고? 무작위로 움직인다고. 그 상태가 도체 부도체의 차이점이고요. 지금 넘겨서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한번 보자. 반도체. A파트 문제 한번 풀고 할까요? 여기 108페이지 1, 2, 3, 4, 5까지만 하면